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 송기호입니다. 오늘 5G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이었죠. 특히 어제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 가능성이라는 그런 최악의 악재를 딛고 도약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방송 주제는 5G 주요 종목군들 신고가 돌파 가능성을 주제로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해보죠. 자, 그리고 먼저 잠시 안내 말씀드리면요. 이번 주 강연이죠. 일요일 1월 12일인데 오후 2시부터 3시간 진행하고요. 삼성동입니다. 지하철 2호선 삼성역 3번 출구에서 대략 한 50m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참가비는 2만원이고 그 보유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좀 일찍 나오시기 바랍니다. 1시 20분서부터 약 한 40분 동안 보유 종목 진단을 해드리거든요. 좋은 내용을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투자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반드시 될 겁니다. 자, 본격 출발을 해보도록 하죠. 먼저 이제 5G 신고가 돌파 가능성, 그냥 신고가가 아니라 대략적으로 이제 다 역사적 신고가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두 가지 이유. 첫 번째는 우리가 신고가 돌파 가능성에 대해서 먼저 이제 그 조정 4파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잠시 후에 또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조정 4파동이라는 것은 상승 5파동 피날레 파동이죠. 피날레 마지막 전 단계 조정인데 앞서 이제 그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4파동의 조정이 미국과 이란 간의 그 전쟁 가능성이라는 최악의 구간을 통과했기 때문에 상당히 5파동에 대한 상당히 신뢰도를 이제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가는 일단 그 상승과 하락의 연장성인데 조정이라는 것은 결국 상승 파동의 결정적인 에너지원이 되거든요. 근데 조정 과정에서 악재 크기가 크면 클수록 매도세가 훼손이 되고 소멸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보는 거죠. 자, 아울러서 이제 그 5 종목, 우리가 그동안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강조한 바와 같이, 그동안에 충분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게 그냥 어설프게 동반 상승이 아니라 준비된 상태에서의 어떤 상승이다. 그게 이제 올해죠. 올해부터 이제 해외향 모멘텀, 강력한 모멘텀들과 함께 공명을 이루면서 상승 5파동의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그 플랫과 지그재그인데 우리가 상승 파동 과정에서 조정 파동은 2파동과 4파동인데 조금 어렵죠. 아무래도 초보분들께서는. 뭐 그런 이제 그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여하튼 간에 이제 중동발, 강력한 악재로 인해서 수급 체계가 오히려 강화가 됐다고 보는 거죠. 요번에 그 전반적으로 뭐 다른 IT 섹터도 그렇지만, 주도주급들은 그랬지만, 5G 주력주들도 요번에 중동발 악재로 크게 훼손이 안 됐어요. 그만큼 매도세가 약하다. 매도세가 약하다는 것은 매집이 잘 돼 있을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보는 거죠. 여하튼 간에 요번에 이제 그 악재로 인해서 매도 세력의 상당 부분이 훼손이 됐거나 어설프게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요번 악재로 사실 많이 팔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상당 부분 매도세가 소멸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어제 그 모처럼 한 10년 만에 알던 지인한테 연락이 왔어요. 지금 뭐 개인적으로 크게 신뢰하지 않는 분인데 어제 전화로 자랑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90% 이상 주식을 이제 매도했다고 하는 거죠. 저희는 이제 그 철저하게 매수 관점이라고 보는 거죠. 여하튼 간에 간략하게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지만 지금 시장의 흐름은 4차 산업혁명의 어떤 흐름과 그리고 미중 간의 무역 갈등 혹은 이제 미국, 이란 간, 중동 간의 어떤 그런 대외적인 불확성 이것과의 어떤 그 싸움이고 충돌이라고 보거든요. 결과적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의 흐름이 이긴다고 보여야 되는 거고 그 중심에 상당 부분 중심에 어떤 그 5G 테마가 있다고 보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현존 테마 중에서 사실 그 1분기죠. 뭐 상반기도 아니고 1분기 내에 가장 강력한 어떤 해외향 모멘텀을 이제 5G 테마가 갖고 있다고 뭐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편으로는 단점도 있어요. 특히 이제 그 장비주 같은 경우는 2019년과 2020년을 비교하면 뭐 매출도 혹은 이제 영업이익도 증가하는데 증가율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상반기 내는 좀 팔아야 되겠고, 제가 보기에는 좀 급하게 판다면 1분기 이내에 좀 매도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싶고요. 이번에 5파동의 고점 이후에는 상당 부분 조정이 어떤 그 지루해지고 굉장히 어려운 어떤 그 환경에 접어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하여튼 그 중국이라든가 미국, 일본, 인도 등 이제 서로 이제 그 5G 생태계가 새롭게 열리면서 우리가 이제 작년에 먼저 출발했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 선점을 해서 경쟁이 본격화가 되면서 부품이라든가 장비 업체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환경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뭐 임박한 것 같아. 이제 1월 달도 오늘이 이제 9일이니까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해외향 어떤 그 수주 소식들이 좀 많이 들리지 않을까 생각이 되죠.
자, 그리고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5G 전반이 5파동 이후에는 큰 파동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정이 깊고 혹은 굉장히 지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매도를 굉장히 좀 잘해야 된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5G 핵심 종목군들 우리가 이제 오이솔루션을 비롯해서 한 5종목 정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또 뭐 안내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체험 VIP 관련해서 이제 그 문의 전화도 많이 오고 가입들도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가 그 회원 가입하신다고 무조건 수익률 내는 건 아니고요. 여하튼 간에 혼자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잔수라든가 묘수 이런 것들은 하지 않거든요. 말 그대로 정석대로 주도주 논리에 근거해서 어떤 컨설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파동론의 정수, 플랫과 지그재그. 플랫이라는 게 이제 그 편편하다는 뜻이죠. 지그재그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갈지장 형태로 지그재그를 의미하는 거고, 그 엘리어트 파동론을 이제 공부하다 보면요, 보통 이제 우리가 상승 파동이 익숙해져 있는데, 사실 그 파동론의 정수는 조종 파동이 있다고 봐요. 물론 이제 그 엘리어트 파동론에 보면은 조종 파동에 대해서는 양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재해석을 했고, 우리 의사들이 보통 임상을 많이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많은 임상을 경험한 의사들이 또 훌륭한 의사인데, 저 역시도 수많은 데이터들을 갖고 있어요. 조종 파동에 대해서. 그래서 조종 2파동이죠. 1, 2, 3, 4, 5파동인데, 조종 2파동이 이렇게 편편한 플랫 파동이라면 조종 4파동은 지그재그 파동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조종 2파동이 길어지면은 조종 4파동은 짧을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조종 2파동이 만약에 그 지그재그 파동이다 하면은 조종 4파동은 이제 그 플랫 파동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 그 숙제예요. 왜 그런지 그 원리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시장은 2번 반복을 안 해요. 대중들이 쉽게 범접을 못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2파동이 플랫 파동이면은 4번 파동에서도 대중들은 플랫 파동을 학습화가 됐기 때문에 플랫 파동을 요구하거든요. 그럴 때는 시장은 깨버리죠. 이번에 깬 게 공교롭게 이제 미국과 이란 간의 어떤 그 전쟁 가능성이라는 취약을 통해서 깼기 때문에 5파동에 대한 신뢰도가 훨씬 더 높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이 솔루션의 위치는 한 요 정도쯤에 왔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 앞으로 5번 파동 랠리를 통해서 전고점이자 역사적 신고가를 이제 그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차트를 먼저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하죠. 지금 오이 솔루션이죠. 역사적 최고점은 이제 56,400원이거든요. 파동론을 본다면 1파동, 2파동인데 2파동이 어때요, 여러분들? 플랫 파동이죠. 굉장히 편편한 파동이죠. 그리고 3파동이 나왔고 4파동은 특히 이제 어제 부분에 인해서 마치 그 짜여진 각본처럼 지그재그 파동이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결정적인 바닥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어제 미국과 이란 간의 그런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다란 악재인데, 그 저점을 될 주식이라면 그 저점을 깰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고 봐야 되겠죠. 어제 상대적으로 견주했기 때문에 오늘 여타 어떤 그 5G 종목에 비해서는 좀 덜 오른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 좀 적극적인 매수 관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는 1, 2, 3, 4, 5파동 마지막 파동이기 때문에 좀 조심을 되겠고, 제가 예전에 오이솔루션의 또 목표가에 대해서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맥시멈 99,000원 지시했거든요. 요번에 이제 5파동에서는 우리가 매도를 굉장히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명심하고 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가 이후에 이제 보강을 해드리도록 하죠. 다음이 아니라 오늘 제가 보강을 해드릴 겁니다. 자, 다시 이제 파워포인트로 돌아가서, 자, 요 자료 제가 이거 만드느냐고 이게 익숙치가 않아 갖고요. 여하튼간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로 좀 보답해 주셨으면 제가 또 힘이 많이 생기고 앞으로도 좋은 자료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이제 만들었던 자료죠. 작년에 이제 사실 그 5 전반이 굉장히 급등을 했죠. 역사 고점 돌파하고 대략 325% 올라간 것 같아요. 종가 기준으로 계산해 보니까. 그러면 요번에 1, 2, 3파동은 1번 파동에 비해서 한 2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1파동이 워낙 크기 때문에 1번 파동이 우리 엘리어트 표현대로 하면 파동이 연장이 된 거예요. 확장 파동이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 요번 상승하는 파동은 일단은 1번 파동의 2분의 1 혹은 이내에서 멈춰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고, 맥시멈 목표가는 1번 파동의 2분의 1 적용, 그러니까 162% 적용하면 99,000원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다 이제 우리가 매도 시그널이 나와요. 그 매도 시그널은 대체적으로 강력한 호재와 함께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거래 상투와 함께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매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매수가 매도보다 100배, 1000배 이상 중요한 겁니다. 매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특히 이제 매수를 하는 투자자들의 어떤 그 자세, 애티튜드, 태도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종목을 우리가 매수하더라도 수익은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종목을 대하는 자세, 이런 뭐 태도 이런 게 천차만별이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 종목에 대해서 나름대로 확신을 갖게 되면 우리가 길게 멀리 갈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자, 그 오이솔루션 그 최근 자료는 없고요. 작년 12월 달 보고서인데요. 여하튼간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제 두 가지 관점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올해 해외 향 모멘텀이 굉장히 많다고 그랬어요. 보면은 이제 뭐 버라이즌이라든가 AT&T 그리고 NTT 도코모, 일본이죠. KDDI 이것도 일본입니다. 일본 통신사업자 그리고 차이나 모바일, 차이나 유니컴 이런 해외 모멘텀이 굉장히 많다고 보는 거고 이 아래를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2018년에 영업이익이 20억인데 20억이 이거 10억 죄송합니다. 2억인데 죄송합니다. 2억인데 작년도 2019년도 영업이익이 588억 정도 예상이 돼요. 한 600억 가까이 되는데 실적이 완전히 퀀텀 점프했죠. 이게 장비주들의 특징이에요. 재료라든가 소재, 부품 이런 거하고 좀 틀리죠. 그리고 올해도 물론 이제 이거는 그냥 그 예상치니까는요. 올해도 했던 그 예상치로 봐서는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한 680억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증가율은 현저하게 떨어지죠. 증가율은. 그래서 이번 상승의 파동, 저는 이제 신고가가 돌파한다고 이제 보는데, 주요 종목군도 돌파한다고 보는데, 너무 방망이를 길게 잡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간에 맥시멈 한 9만 5천 원. 그냥 제가 나름대로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사례를 통해서 이제 만든 어떤 그 목표치거든요. 9만 9천 원인데, 뭐 그 전, 혹은 뭐 넘어갈 수도 있는 거죠. 오버슈팅 나갔으면 넘어갈 수 있는 건데, 요번에 5파동에서는 잘 매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1파동이나 3파동에서는 좀 물려있어서 상관없는데, 5파동 꼭대기에서 물려버리면 굉장히 고생을 해요. 그리고 대중들이 가장 많이 범접하는 게 대부분 5파동의 한 7분응선, 8분응선, 9분응선에서 대중들이 집단사고가 동시에 어떤 거 탐욕이 개입되면서 제일 많이 삽니다. 안 살 것 같죠? 그렇게 사게 돼요. 대부분 지금 KMW, 지금 방송을 들으신 분들도 오해하지 마시고요. 들으신 분들도 상당 부분이 예를 들어서 KMW 기준으로 6만원, 7만원대 전후에서 제일 많이 샀어요. 제가 그 나름대로 데이터를 조회해 봤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요. 대중들이 확신을 가질 때, 이때 우리는 오히려 매도 관점으로 이제 접근을 해보자는 거죠. 자, KMW도 이제 뭐 ZTE가 이제 파웨이 다음이죠. 중국의 통신업체죠. 파웨이 향 필터 매출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아래 이제 보시면 2018년도에 이제 260억 적자에서 작년에 1,600억 대폭적으로 흑자 전환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도 물론 이제 전망치니까 우리가 이제 계속 수정 보완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이 자료로 봐서는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2천억 정도, 2,100억 정도. 그러면 영업이익 증가율은 현저하게 떨어지죠. 그래서 제가 이제 KMW가 큰 변곡점이 6만 5천 원이라고 얘기했어요. 6만 5천 원, 혹은 뭐 한 7만 원 부분까지 볼 수 있을 텐데 KMW가 역사고점 돌파하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KMW 같은 경우는요, 1분기보다는 2분기에 좀 더 나아집니다.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굉장히 유리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좀 상대적으로 못 오르면서 오히려 물량이 좀 많이 꼬여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물량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한다면 우리가 좀 목표치를 조금 더 상향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죠. 이노와이러스는 뭐 사실 그 이익의 질은 좀 더 낮다고 봐요. 여하튼 간에 이제 미국, 유럽, 일본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스몰셀은 이제 우리가 소형 기지국을 얘기하는 거죠. 뭡니까? 인도향이죠, 인도향. 소형 셀 부분하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이 이노와이러스는 이제 무선망 최적화, 소프트웨어지, 소프트웨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유지보수료도 계속해서 받고 있는 거죠. 저는 뭐 유지보수료 받는 사업이, 제가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 유지보수가 비중이 높은 회사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더 좀 비중 같은 경우는 제가 옛날에 회사 탐방도 여러 번 갔었거든요. 굉장히 좋죠. 제가 또 크게 한번 성공한 적도 있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RFHRC죠. RFHRC가 이번에 디스카운트 요인 중에 하나가, 사실 여러분들, 이번에 이제 RFHRC가 한 3일, 4일 정도, 5G 전반에 비해서 이제 급락을 했는데, 그런 거는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맞출 수가 없고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잘 이겨낼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어제 제가 이제 RFHRC를 집중적으로 이제 방송을 해드렸는데요. 본질이 훼손이 된 건 팔아야죠. 근데 본질이 훼손된 건 없어요. 약간 이연된 거죠. 연장이 된 거죠. 아울러서 지금 요거는 오늘 나온 보고서입니다. RFHRC가. 그래서 파웨이는 불확성이 있죠. 그렇죠. 이제 물론 이제 파웨이 쪽에 이제 납품을 못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RFHRC가 원재료를 미국 걸 쓰니까 당연히 파웨이가 이제 미국에 대해서는 삐져버렸기 때문에 이제 발주를 잘 안 낸 건데, 여하튼 이제 삼성전자, 노키아 이쪽만 하더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다고 그런 거고요. 최근 자료는 이제 주가가 빠지니까 당연히 이제 영업이익도 원래 500억이 넘게 이렇게 나왔는데 380억으로 나온 것 같아요. 뭐 이 정도 근처만 나오더라도 굉장히 좋고요.
그 RFHRC는 이제 2018년도 대비 2019년도가 더 실적이 안 좋아. 이게 강점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못 오른 거예요. 못 올라갔다는 것은 수급 체계가 매도세가 상당 부분 많이 소멸이 됐다는 거죠. 수급 체계가 양호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RFHRC의 어떤 그 강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이솔루션 여하튼 간에 1, 2, 3, 4, 5파동이고 월봉 보면 이제 5파동에서 역사적 고점 돌파할 가능성이 높고요. 여하튼 그 시장이 중동발 어떤 그 강력한 그 악재 구간을 통과했기 때문에 일단 그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다고 이제 봐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노와이어리스, 뭐 서진 시스템 이런 것들은 다 모양새가 다 비슷합니다. 1, 2, 3, 4, 5파동으로 이번에 돌파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이제 매물대인데 이제 거래량도 많지 않고요. 제가 이노와이어리스는 이제 그 차트가 기가 막히게 좋다고 그랬어요. 이런 주봉상 이런 차트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올랐다 빠졌다 이런 나중에 이제 피날리 치면서 저점의 기울기를 굉장히 가파르게 체증을 시키는 경우가 많죠. 서진 시스템 볼까요? 서진 시스템은 사실 그 뭐 명확하게 5G 관련주라고 볼 수는 없는데 뭐 흐름은 뭐 함께한다. 이거는 사실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에도 해당이 되고 뭐 자동차 부품에도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뭡니까 그 뭐 ESS죠. 뭐 그런 쪽에도 해당이 되고 하여튼 그 제품 포트폴리오군이 한 4개 5개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서진 시스템도 돌파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거래 수반이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내일은 이제 5 전반이 조금 이제 주춤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물론 이제 내일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뭐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KMW 보도록 할까요? 그 KMW는 오늘만 5% 정도, 지금 이제 2시 한 49분을 통과하고 있는데 4.7% 정도 오르는데 역시 거래 수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어제 빠진 거에 따른 이제 그 기술적 반등이라고 봐야 돼. 그렇게는 이제 해석을 해야겠죠. 여하튼 간에 KMW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이래 그 박스권이라든가 혼조세를 보이면서 물량 소화 과정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 다이렉트로 올라가게 되면 65,000에서 7만원 사이가 굉장히 강력한 저항선이 되는데 지금은 뭐 흐름은 바닥에 따른 뭐 강력한 어떤 시장의 공감대는 형성이 됐기 때문에 하여튼 그 KMW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 마음고생 굉장히 심히 하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제 논조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다이렉트로 올라가게 되면 많이 못 가는데 좀 충분하게 더 물량 소화 과정 거치면은 충분히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더 도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RFH 한번 볼까요? RFHRC 그 댓글 보니까 조금 이제 아쉬운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직접적으로 얘기한 건 아닌데요. 뭐 그게 제 한계일 수도 있는 거죠. 못 맞춘 거죠. 근데 RFHRC가 우리가 매매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여튼 그 본질이 훼손된 건 전혀 없고요. 저는 여전히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러니까 시간의 어떤 위대한 힘을 우리 편으로 만든다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성공 투자하는데 훨씬 더 굉장히 유리한 어떤 그 조건일 수 있습니다. 주식은 재능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식도 중요하고 경험도 중요한데 이거 모두를 갖다가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게 시간이에요. 시간의 어떤 위대한 힘을 내 편으로 만들 줄 안다면은 우리가 성공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고 그런 거고, 개인 투자가도 실패하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부자가는 되고 싶어요. 근데 부자가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 거지, 빨리. 그럼 뭐 내가 부자가 되는데 한 1년, 2년 정도 나는 부자가 돼도 된다 생각하면 상관은 없는데 빨리 뭐 일주일 만에만 부자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흥분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멘탈이 흔들려 버리고 이게 사실 그 연속해서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죠. 뭐 본 김에 한번 RF택 한번 볼까요? RF택, FR택도 한번. 여러분들 그 제가 그 유튜브 방송하면서 당부를 드리는데 RF택은 신고가 나왔어요. 이것도 제가 사실 RF택은 상대적으로 흐름은 좋은데 개인기가 떨어진다면서 못 맞춘 거죠. 뭐 근데 이게 제일 센 것 같아요. 주식이 참 어렵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참 신고가는 아니고 이제 앞전 고점을 돌파했죠. 여하튼 간에 우리가 그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여타 5 종목 중에서 아주 독보적으로 좋았던 것 같아요. 독보적으로. 그래서 RFHRC가 오늘 강세였던 근거가 아니었나 싶고요. 그 다음에 FR택 볼까요? 그 제가 이제 그 자주 말씀드린 것 중에서 보통 이제 전문가들도요, 제가 10종목 추천하면 5종목은 맞아요. 5종목은 틀리고요.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떤 구간에서는 잘 맞추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약세장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하락장에서는 도저히 맞출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선순위라든가 완급 조절이 이제 일반 투자가들보다는 이제 굉장히 그게 뛰어난 거죠. 그러니까 벌 때 많이 버는 거예요, 벌 때.
그리고 깨질 때는 뭐 깨질 때 어쩔 수 없이 내주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에 너무 그 목숨 걸지 마시고요. 이게 제가 그 얘기하려면 뭐 한도 끝도 없이 길어지는데 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제 유튜브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어떤 그 주도주 논리, 그 다음에 이제 시세 원리,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셔서 실전에 적용하시면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